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고합성입니다. 자, 우리가 제2장 대해서, 우리가 1장에 대해서, 우리 전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1장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 놓으셔야 돼요. 1장에 대해서는 뭐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우리가 반드시 출제되니까 첫 번째 뭐가 많이 출제되죠? 지목 있죠. 면적, 경계, 좌표. 경계와 관련돼서 우리 지번도 있죠. 지번, 지목, 면적, 경계에 대해서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우리 이번 시간에 대해서는 2장 지적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2장 지적 공부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출제되는 게 자, 지적 공부에 대해서 출제되는 게 우리가 뭐에 반드시 확인해 둘 거 105개 자리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대표적으로 지적 공부별 등록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 둬야 하십니다. 지적 공부별 등록사항입니다. 자, 지적 공부별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이거는 두 문제가 늘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우리가 암기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적 공부별 등록사항을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요거 의미 하나 잡아놓고 또 우리 하나가 출제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뭡니까? 바로 지적전산 정보 자료 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해 둘 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지적 공부의 복구와 관련돼서 요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약집 23페이지를 우리가 펼쳐보고요. 자, 거기 제1절 보니까 지적 공부의 종류 및 관리, 종류 관리 공개가 나와 있죠. 그러면 지적 공부별 등록사항이 나가기 전에 앞서서 지적 공부의 종류 몇 종류가 되죠? 바로 대표적으로 8종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크게는 뭐로 나눠집니까? 크게는 두 가지 측면으로서 나눠지게 되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자, 가시적 지적 공부라는 게 있고요. 가시적 지적 공부. 또 하나 뭐 대표적으로 자, 불가시적 지적 공부가 있죠. 불가시적 지적 공부. 그러면 가시적 지적 공부는 어떤 측면이죠? 이거는 유형적 측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무형적 측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가시적 지적 공부에 대해서 대장은 몇 종류가 되죠? 대표적으로 4종류가 되죠. 그래서 토지 대장이라는 게 있고요. 대표적으로 무슨 대장이 있죠? 임야 대장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라는 게 있어요. 공유지 연명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대지권 등록부가 있었죠. 대지권 등록부. 대표적으로 이제 지적도와 임야도 도면이 있죠. 지적도, 임야도, 도면이 두 종류가 되죠. 대장은 4종류가 되고요. 우리가 대장 형식의 도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불가시적 공부에서 대표적으로 지적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페이지 23페이지에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죠. 자, 페이지 23페이지 보니까 지적 공부의 종류, 그래서 지적 공부 크게는 이제 가시, 불가시, 그래서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대장이죠. 지적도 임야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죠. 관리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지적 소관청 줄쳐놓고요. 지적 서고에서 연구 보전한다. 자, 원칙적으로 반출할 수 없지만 예적 반출 사유가 2개가 있어요. 천재재변이나 시도지사 승인을 얻으면 반출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 2번과 관련돼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개는 지적 소관청이죠. 그 다음에 불가시적 지적 무슨 하일? 지적 하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서 연구 보전한다. 한번 확인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일반과 관련돼서 구축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적정보 전단 관리교회 설치 운영권자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지적전산 시스템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이 3개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지적정보 전단 관리교회 설치 거기 가로 1번에 밑에서 7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줄쳐놓고요. 이미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대해서 지적정보 전단관리 업무범위 우리 한번 줄쳐놓죠. 이미 출제됐으니까. 1번에 주민등록 전산자료 줄쳐놔요.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줄쳐놓고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줄쳐놓고 공시지가 전산자료. 그래서 지적정보 전담관리 업무 범위가 아닌 것 1, 2, 3, 4 하나 틱해서 출제가 이미 됐습니다. 그러면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설치 운영권자와 업무 범위에 대해서 23페이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24페이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펼쳐봅시다. 자, 3번의 지적 공부의 공개. 요 측면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일단 가로 1번에 두 번째 줄 지적 소관청 줄 쳐놓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다만, 요 다만을 동그라미 쳐놓고, 자, 지적도 임야도 제라는 거 형광펜 딱 꺼놔요. 그래서 마지막 째 줄에 엄면 동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그거까지. 자, 4번에 부동산 종합 공부가 있는데 이거는 이미 작년에 두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의 관리 및 운영, 이거는 대표적으로 주체가 지적 소관청.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의 공통점은 지적 소관청이 한다.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 관리는 시도지사 등록 관리한다. 이러면 X가 됩니다. 그래서 지적 소관청을 잡아놓고요. 가로 2번의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 사항으로서 1번의 토지의 표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과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이게 작년에 우리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1, 2, 3, 4에서 하나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는 작년에 두 문제가 출제됨으로써 올해는 출제 가능성은 많이 희박해졌지만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 관리는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이라는 하나의 포인트는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2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저 2절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요겁니다. 여기 보시죠.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두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두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래서 25페이지는 별표 5개짜리예요. 반드시 확인해 놔야 됩니다.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가 바로 25페이지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요거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요 도표에 대해서는 별표 5개 넣고 좀 이따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정리하죠. 일단 맨 밑에 1번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요거 한번 보시죠. 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대표적으로 26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등록사항 여기서부터 우리 하나하나 정리해 보자고요. 자, 1번에 토지의 고유번호다. 토지의 고유번호. 자, 토지의 고유번호는 일단 뭐예요? 19자리입니다. 자, 토지의 고유번호 19자리다. 자, 19자리로서 맨 밑에 부연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6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고유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고유번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하고 가죠. 자, 1, 2, 3, 4, 5, 6, 7, 8, 9, 0. 자, 1, 2, 3, 4, 1, 2, 3, 4. 그래서 토탈 19자리가 됩니다. 자, 요거는 대표적으로 행정구역을 나타내고 있어요. 행정구역. 요거는 대표적으로 뭘 나타내고 있느냐? 대표적으로 대장 구분 표시를 나타내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8자리로서 요거는 지번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어요. 지번. 요 앞에 대해서는 본번이고 요 뒤에서는 부번이라는 걸 확인해 두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대장 구분 표시에서 여기에서 1이다. 1하면 대표적으로 토지 대장을 지칭하고 있고요. 토지 대장 가는 데는 항상 뭐를 따라 붙느냐? 바로 지적도를 따라 붙인다는 거. 여기에 2번이다. 2번이면 뭡니까? 대표적으로 임야대장을 지칭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임야도가 따라붙어 다녀요. 자, 3번은 3번과 관련돼서 요 3번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보고 일반인이 보기 어려우니까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함께 비치합니다. 그렇다면 요 뭐의 10자리는 행정구역 표시요. 요 뭐의 한 자리는 대장 구분 표시요. 요 8자리는 지번 구분 표시로서 본번 부번. 1함은 토지대장이요. 2함은 임야대장이요. 3번 함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서는 뭡니까? 그러면 토지대장이 등록되면 지적도도 따로 등록될 필요는 없죠. 여기 등록되면 여기도 중복돼 등록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도와 임야도는 따로 도면은 그러면 고유번호는 이 도면에는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도면은 우리 고유번호는 도면 X, 나머지는 모두 기록된다.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해 줄 거, 여기에 대해서 행정구역과 대장과 지번은 할 수 있지만 지목은 코드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 옆에다 딱 정리해서 마무리해 놔야 돼. 그러면 토지 고유번호는 19자리로서 도면은 등록되지 않는다. 지목 X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지적된 미화도의 도면번호. 이 도면번호와 관련돼서는 도면에 새긴 도입니다. 그래서 도면번호는, 자, 도면번호 우리 기본 강의할 때 들었죠. 이 도면번호와 관련돼서는 도면에 새긴 도, 요 가운데 숫자가 바로 대표적인 도면번호가 돼요. 요거는 대표적으로 공유지 협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는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대 X라고 우리가 외웠어요. 공대 X. 나머지는 등록된다. 이거는 도면 X, 나머지는 O. 여기에서 대표적인 헷갈리지 말 거는 착시 현상이 벌어져요. 토지의 고유번호와 도면번호, 요거 헷갈려서는 안 돼요. 요 측면에서 고유번호, 도면번호, 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3번의 대지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자, 4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보죠. 4번은 소재죠. 소재 옆에다 공통이라고 써놔요. 공통. 소재는 공통이다. 자, 지번과 관련돼서는 지번도 그 5번 있죠. 지번도 공통이다. 공통이라고 적어놔요. 그러면 소재와 지번은 뭐다? 공통. 모든 지적 공부에 공통으로 등록된다. 요걸 한번 확인해 두시고. 자, 6번과 관련돼서 지목이 나오네. 지목은 우리 뭐예요? 목도장이라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목도장이라는 것은 지목은 도자와 장자 끝나는 것.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과 임야대장만 등록된다. 그래서 목도장. 자, 7번과 관련돼서 작년에 출제됐죠. 그러면 면적은 우리 지적 공부 중 끝자리가 있죠. 장으로 끝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면장이라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면적은 지적 공부 중 장자로 끝나는 거.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래서 면장 이렇게 외워야 돼요. 자, 8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축척이네. 축척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축도장이라고 써놔요. 축도장. 그러면 축척은 뭐다? 도자가 장자로 끝나는 거.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거기만 등록되게 되죠. 그래서 축도장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자, 9번부터 9번 토지 이동 사유, 토지 등급 기준 수확량 등급과 설정, 수정 연월일, 개별 공시지가 기준인 요건 대표적으로 어디에만 등록되느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12 소유자의 성명,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변경난과 은인. 요거는 대표적으로 소유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관련된 사항은 대장에만 등록됩니다. 대장에는 몇 종류냐? 4종류라고 그랬죠. 무슨 공대? 토, 자, 임, 그 다음에 공대. 이렇게 이제 의미를 한번 숙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문제 한번 보죠. 토지대장과 임야장 대표적으로 고유번호 19자리, 도면 X, 지목 X 이렇게 자꾸 외워야 돼요. 도면번호는 공대 X, 나머지는 O, 소재는 공통, 지번 공통, 지목은 목도장, 면적은 면장, 축척은 축도장, 소유자는 대장, 대장은 몇 종류? 4종류. 그렇게 이제 한번 숙제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걸 가지고 나머지 사유와 관련돼서는 우리 한번 확인해 주자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유자죠. 소유자는 이제 대장. 자, 그렇다면 이제 오른쪽 27페이지 공유지 연명부가 있네요. 자, 공유지 연명부와 관련돼서 공유지 연명부 이렇게 이제 우리 기본 강의할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자, 공유지 연명부는 공유라는 포인트를 잡으라고 그랬죠. 공유, 그래서 공유 2인 이상이다. 2인 이상이다. 공유 그러니까 지분이 대표적으로 소유권 지분이 들어간다. 그래서 소유권 지분.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뭐 공유지 연명부는 대장이죠. 그래서 대장. 그래서 이제 유추해보자고요. 자, 소재 공통이다. 그래서 소재 기록되고 대표적으로 지분 공통, 지분은 공통이네. 목도장, 면장, 축도장 이건 대표적으로 등록되지 않겠네요. 세 번째 이제 고유번호가 등록되겠죠. 고유번호는 도면번호는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착착착착 정리가 돼야 됩니다. 네 번째 관련돼서 소유권 지분이 있네요. 그래서 소유권 지분이 등록되겠죠. 소유권 지분이 등록되고 다섯 번째 이제 소유자가 등록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유지 협명부의 등록사항은 소재, 지분, 고유번호, 소유권의 지분, 소유자 이 5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 27페이지 공유지 협명부의 의의 나와 있고 공유지 협명부의 등록사항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고유번호, 그 다음에 3번 소재, 그 다음에 4번 지분, 5번 소유권의 지분 줄쳐놓고요. 그러면 6번과 7번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장에 등록되죠. 나와봐야 뭐의 그런 측면입니다. 자, 3번은 이제 대지권 등록부와 관련돼서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되는
자, 대지권 등록부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어디가 키워드예요? 대표적으로 여기가 키워드라고 그랬죠. 대지권.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는 대지권이 키워드다.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는 바로 대장이다. 그러면 여기서 유추할 수 있죠. 자, 소재 등록되고 지분 공통이고 보유번호 오케이, 소유권의 지분 오케이, 소유자 오케이. 그러면 요 공유지 현명부에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우리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대지권 비율, 그 다음에 대지권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명칭, 요 세 가지를 대주면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측면에만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7페이지 거기 한번 봅시다.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에서 대표적으로 거기 6번이 아니라 거기 8, 9, 10을 묶어요. 8, 건물의 명칭,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 요 8, 9, 10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어디에만 등록된다? 대지권 등록부죠. 그런 의미에서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4번에 가니까 27페이지 맨 밑에 지적 도면이 있네요. 그러면 지적 도면과 관련돼서 거기 지정을 넘겨보면 28페이지 지적 도면의 등록사항이 나옵니다. 자, 요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기초공사를 해놨으면 우리 도면의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이미 기초공사를 해놨으니까 한번 점검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지적 도면의 등록사항. 그래서 소재, 공통, 지번 공통, 지목은 목도장, 경계는 그 옆에다 써놔요. 도상 경계다. 그러면 도면의 색인도라는 것은 차절색자가 되죠. 자, 도면의 제명이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도면의 지적도면 지적도, 임야도면 임야도가 들어가야 되고 17번은 축척은 뭐라고 그랬어요? 축도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도각선과 그 수치. 9번과 관련돼서 그거는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좌표에서 경계점 간에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어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하는 지역에 하나다. 일반 지적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 지적도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에 한해서 그래서 9번을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10번과 관련돼서 삼각점, 지적 측량 기준점의 이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자, 11번 건축물 및 구조물의 이치,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그래서 이 정도만 우리가 정리된다면 우리 지적 도면의 등록 사항도 우리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반드시 확인해 두셔야 되겠죠.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안에 지적도 줄쳐놓고 임야도가 아닙니다. 현감편 딱 끊어놓고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 이런 의미를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일반 지적도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를 우리가 의미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나오죠. 5번에 대해서는 뭡니까?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의미를 제청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좌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좌표에 대해서 좌표다, 좌표. 그래서 좌표, 그 다음에 좌표. 항상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가 포인트가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좌표 지적이 탄생하고 여기에서 이제 좌표 면적이 탄생하고 요 좌표가 모이면 부호가 되고요. 부호가 모이면 부호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부호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잘라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도면에 가깝고요. 요거는 이제 좌표와 부호는 부호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대장에 가까워요. 그래서 어디가 많아요? 대장이 많죠. 그래서 대장 형식에 치우친 도면이다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항상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 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로 2번의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에서 특히 우리가 6번과 7번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맨 밑에 있죠. 좌표, 부호 및 부호도 요 6번과 7번은 어디에만 등록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만 등록된다라는 거 반드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28페이지를 우리가 바꿔요. 다시 이제 원위치로 가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자, 25페이지 이거 한번 펼쳐보시죠. 자, 25페이지 보니까 지적공별 등록사항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지번 쭉 한번 돌려봐요. 공통. 자, 지목은 끝자리가 목도장, 축도장, 면적은 면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끝자리가 장자로 끝나는 거에만 등록된다고 그랬죠. 경계, 도각선과 도각선의 수치, 도면의 제명, 색인도, 지적 기준점의 이치, 건축물의 이치, 또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도면. 경계점 간의 거리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 그래서 좌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부호도 부호 좌표. 요거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된다. 그럼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소유권 변동원인 일자. 이거는 소유자죠. 대장에만 등록된다. 대장은 몇 종류? 네 종류.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네 종류가 있죠. 그걸 확인해 두시고. 자, 소유권 지분은 두 군데만 등록돼요. 대표적으로 우리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에만 소유권 지분이 등록된다. 대지권 비율, 점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명칭, 요거는 어디에만?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되죠.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등록되지 않는다. 도면 X죠. 그 다음에 도면 번호는 도면의 색인도 가운데 숫자가 도면 번호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 25페이지, 요 지적공별 등록상, 요 박스는 별표 5개짜리입니다. 여기에서 한 문제 이상은 출제된다는 걸 생각해 둬야 돼. 그러니까 두 문제는 너건이 출제될 수 있는 게 25페이지, 요 도표 반드시 외워야 돼요. 하여튼 우리 도변 회원 여러분들은 나온다 그러면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29페이지로 가죠. 자, 29페이지 제3절 보니까 지적공부의 폭구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제3절 지적공부의 폭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적공부의 복구와 관련돼서 우리 요거는 저 세 가지 측면은 우리가 잡아놔라고 그랬어요. 자, 지적공부의 복구는 시도지사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도지사 승인 X 이걸 잡아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청량과 관련돼서 청량. 원칙적으로 청량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그랬어요. 예외적으로 청량하지 않는다 그랬죠. 않는다. 이거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이내인 경우는 복구 청량을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하죠. 요 측면에서 여기 이제 복구 전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시군구죠. 시군구. 자, 시군구 게시판이죠. 게시판. 자, 미시죠. 미. 자,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자, 며칠 이상 게시한다? 15일 이상. 그래서 15일 이상 게시한다. 요 15일 게시한 기간이 무슨 신청 기간이다? 이의신청. 그러면 이의신청은 게시 기간 이내다라는 거.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 이런 게 이제 전부 장난칠 단어다고. 네, 이유 안 돼요. 며칠? 15일. 자, 미시죠. 자, 시군구 게시판입니다. 자, 복구 전이에요. 그래서 지적공부의 복구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예약 정리를 잠깐 해보자고요. 자, 29페이지 보니까 의의 나오죠. 지적소관청은 자, 세 번째,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한다. 시도지사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걸 하나 잡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가로 2번의 지적공부의 복구 자료로서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할 때 멸실훼손 당시 지적공부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관계 자료에 따라서 토지의 표시사항을 복구해야 된다. 다만 동그라미. 소유자에 관한 사항, 소유자 줄쳐놔요. 소유자는 우리 권리관계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복구한다. 부동산 등기부는 툭 치면 거기 기등기라고 써놔요. 법원의 확정 판결은 미등기라고 딱 써놔요. 그래서 그 정도 의미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3번의 지적공부의 복구 절차로서 1. 자료조사를 하고요. 2. 지적공부 복구 자료조사서와 복구 자료의 작성. 이거는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지적소관청은 제조사된 복구 자료를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상을 증명하는 서류에서 지적공부 복구 자료조사서를 작성하고 복구 자료조사서 출처나요. 그러면 이거는 대장입니다. 대장을 조사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서 복구 자료들을 작성한다. 그러면 복구 자료들은 도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복구 자료도와 복구 자료 조사서를 살짝 바꿔치기 하면 이거는 상당히 찾기 힘든 문장이 됩니다. 그거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3번을 가시죠. 3번을 가면 밑에서 두 번째 줄을 한번 보시죠. 위에서 세 번째 줄. 복구 청량을 할 결과 복구 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의 동의 동그라미. 세상에서 동의를 얻어서 안 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조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자, 그 다음에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 허용 범위 이내에 줄잖아요. 허용 범위 이내 면적을 복구 준 면적으로 결정해야 되며 이 경우에 복구 청량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요 3번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거죠. 원칙적으로 청량하나 A적으로 청량하지 않는 것. 대표적으로 허용 범위 이내.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요. 자, 4번과 관련돼서 4번은 바로 별표 3개짜리네요. 복개시와 이신청. 지적소관청 복구 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 청량이 완료되어 지적 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 줄쳐놓고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에 시군구 줄쳐놓고 그 다음에 게시판 및 동그라미 인터넷 홈페이지 15일 동그라미 게시해야 되며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게시기간 내 동그라미 냅니다. 지적소관청이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정도 의미를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의 복구 특히 우리 3번과 4번에 초점을 좀 맞춰놓고요.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둬야 돼요. 복구 전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며칠 이상 10월 이상 게시한다. 이 신청은 게시기간 내라는 걸 반드시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 3번과 4번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30페이지로 우리가 가봅시다. 자, 30페이지와 관련돼서는 지적전산 자료의 이용과 활용이죠. 자, 지적전산 자료의 이용 및 활용 요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잡을 것 한번 체크해요. 가로 1번의 심사에서 동그라미 1번 별표 3개 놓고요. 자, 3번 1번과 2번 또 동그라미 1번과 2번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승인과 관련돼서 그걸 별표 3개 놓으세요. 초점을 심사 쪽하고 가로 1번하고 가로 2번 쪽에다 초점을 맞춰 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연구를 한번 해보죠. 자,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지적전산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에 관한 미리 거기에 줄쳐놔요. 17회 때 2.5점짜리네요. 관계 중앙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거 밑줄 쳐놓고 그러면 요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을 확인하면서 밑에 가로 2번을 다시 옵니다. 자, 거기 30페이지 가로 2번 맨 밑에 승인을 하고 있어요. 심사를 거친 후 다음의 구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전국 단위 국시지, 국토교통부 장관 국동그라미, 시도지사 동그라미, 그래서 국시지 이렇게 오라고요. 그리고 또는 행간편 쳐놓고요. 시도 단위 시지, 시군구 단위 지. 그래서 특히 1번과 2번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다시 외워자고요. 전국 단위 국시지. 자, 이제 외워봅시다. 자, 전국 단위. 자, 전국 단위 이제 국시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국시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자, 시도 단위. 그래서 시도 단위 시지. 그래서 시지. 자, 시군구 단위. 자, 시입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국시지, 시도 단위 시지, 시군구 단위 지 여기에서 확인해 두시고요. 자, 2번으로 다시 올라가 보자. 위에.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중앙행정기관의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나 써놔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무부 장관. 소속기관의 장은 검찰총장이라고 써놔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서울시장이라고 써놔요. 이 말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 서울시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관계 중앙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특히 동그라미 1번, 2번 요거 다시 확인하고 가로 2번의 승인권자만 확인해 두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른쪽 가서 지적전산 시스템의 운영 방법에서 마지막 제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31페이지 두 번째 줄 그거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간단하게 우리 상강에서 지적공부와 관련돼서 우리 확인했는데 지적공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마무리 정리한다면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반드시 확인해 놓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복구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지적전산 정보자료 이용과 활용해서 그러면 요 3장과 2장과 관련돼서는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출제되니까 그런 포인트를 정리해 준다면 앞으로 문제 풀이하는데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우리 시험장 가서도 두 문제에서 세 문제는 무조건 맞힐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잠시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